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주식은 내가 몇 주를 매수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펀드는 크게 떨어질 염려가 없다라는 안정감이 있는데요. 이 둘의 강점을 섞인 자산 없을까요? 있습니다. ETF입니다. 투자는 ETF처럼, 선택은 주식처럼 할 수 있는 ETF 투자 10년째 외치고 계시는 분이죠. ETF 메이크의 강흥보 대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추석 네. 잘 보내고 오셨죠?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좀 더 불었습니다. 네. 자산도 크게 좀 불려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보는 방송에서 지수가 상승할까 하락할까 예측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지만 네. 또 직접 만드신 에너지 지표를 통해서 시장 방향성까지 예측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에너지 대표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잠시 한번 설명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에너지 지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근데 보조 지표를 보실 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에너지 지표는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지표가 3포인트 이하권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포인트 이상일 때는 좀 부정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제가 지금 짧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아마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시면서 여러분들 계좌도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지표의 아버지 강흥보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 시장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인버스, 네. 하락, 조정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네. 걱정이 됐는데 우려보다는 견조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저번 주 제 방송을 봤을 때는 그럼 당장이라도 하락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 그런 걸 받으셨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좀 참고하실 때는 위쪽으로 먹을 확률 그리고 아래로 빠질 확률을 봤을 때 아래로 빠질 확률이 더 높으면 저는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위로 먹을 게 많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그동안 한 3, 4주 방송하면서 늘 넥타이를 맸는데 오늘 넥타이를 안 하고 왔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네,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넥타이도 풀고 그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급등락이 막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위에서 먹을 것보다는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요즘은 조금 더 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우도 지난주에 리스크를 걱정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 주도 걱정을 해야 될 때입니까? 네, 다우지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상단 부분 박스를 유지하다가 위쪽으로 해서 쌍봉 흐름을 만들 때 그때 조심해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 7월 달에 외봉을 만들었던 부분을 이제 왼쪽 자리를 거의 이제 다 왔어요. 예상보다 쌍봉이 네. 빨리 왔어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간의 문제이지만 결국에는 쌍봉 흐름이 나오면 눌림에 대한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할 것이냐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예상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동결을 하면 동결했다고 하락할 가능성, 인하를 하면 인하를 왜 했지 하는 그런 모습의 또 하락 가능성에서 다우지수는 지금 스토캐스틱 파동 에너지를 보시더라도 과열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이 과열권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급락하는 파동은 안 나옵니다. 외봉과 쌍봉 흐름을 만들더라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고수의 영역에 시장이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하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스크 관리 힘쓰시고요. 그렇다면 상해 종합지수는 어떨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네. 하락 전망해 주셨던 게 기억나요. 네, 상해 지수는 사실 앵커님께서 하락 전망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 초기에 방송 시작했을 때 제가 3,000을 외쳤습니다. 그죠? 3,000 자리를 갔는데 지금 3,03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빨간색이 많은지 파란색이 많은지 보면은 제가 화면을 조금 확대를 좀 하면 파란색이 3개 정도, 지금도 상승을 했지만 음봉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위에서 눌리는 그런 에너지가 지금 있다. 그리고 다우 지수와는 좀 달리 상해 지수는 조금 더
깊은 상승을 먼저 했다가 좀 눌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둘째, 큰형이 쓰리 형제가 3남매라고도 가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3남매가 좀 하락 쪽에 무게를 좀 주고 있지 않나. 그런데 상해 종합 증시가 여기서 외봉으로 크게 빠지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국 관련 종목들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익절 관리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절반씩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중 조절을 하시라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다우지수도 그렇고 상해 종합지수도 그렇고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글로벌 에너지 지표도 그럼 횡보 내지는 조정 네.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네, 에너지 지표를 한번 보시면 완전 1916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완전 바닥자리에서 1포인트의 에너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 후에 8.8, 8.8의 쌍봉 흐름을 만들어줬는데요. 지금은 에너지 지표가 화면을 보시면 7.6입니다. 그런데 8.8에서 6포인트는 이제 7.6이 됐고 오늘 종가 이후에 또 글로벌 에너지 지표가 나올 건데 여기에서 7.6이 나오든 6이 나오든 8포인트가 나오든 고점 사인을 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수 영역이시고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순환매 장세를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하면 올라가는 것은 그냥 냅두고 내 재산이 아니다 생각하시고 좀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뭐 어깨 정도에서 네. 파는 걸로 비중 조절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네. 오늘 증시 빨간불을 동시에 켜고 있긴 한데 코스피 그때 말씀해 주셨던 고점을 뚫어 넘었거든요. 네. 고점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보통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확대를 해보시면 쌍바닥 자리에서 매수를 보자라고 여러 매체 통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상방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위쪽에서는 2045포인트, 2050포인트대가 오면 위쪽으로 올라가도 내 거가 아니고 2050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익절 관리와 포지션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뭐 북한 그 남북 경협 테마 종목에서부터 각 그 순환매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안 올라가고 있다. 근데 옆에 있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거를 또 갈아타시면 또 그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 포지션이 시장 대비해서 조금 눌림이 있다. 그러면은 좀 홀딩을 좀 해보시는 전략을 하시고 여기에서 단 코스피 지수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익절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글로벌 에너지 지표도 그렇고 코스피도 좀 과열권에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피 에너지 지표는 뭐라던가요? 과열권에 있다라고 뭐 점수를 말하던가요? 저는 이 에너지 지표를 6년 전에 이런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시장을 방향성을 예측을 할 때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가 과열권에서 4.6, 4.8포인트에서 다시 눌렸다가 쭉 당겨주고 있는데 저점을 살살살 높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는 에너지 지표 8.9포인트 때보다 지금 7.7포인트인데 지수는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7.7에서 만약에 8포인트대를 한 번 더 올리면 그 자리는 여러분들 계좌가 손익이 가장 높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7.7이 만약에 8포인트대나 여기서 4.8, 4.6을 이탈하는 파동이 나오면 좀 급격하게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굴을 뚫어내지 못했군요. 네.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반갑게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상향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코스피와는 좀 다르게요. 코스피는 과열권 에너지에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한 5일 전에 먼저 외봉을 만들고 살짝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다시 쌍봉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토캐스틱의 막내가 에너지를 위쪽으로 돌려가지고 이 62평 자리를 위로 올린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제가 손으로 추세 라인을 한번 그려 볼 텐데요. 이렇게 쭉 연결하는 이 라인에
강력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122평이 있어서 오버슈팅으로 저기까지도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저 자리는 좀 고수의 영역으로 좀 두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닥 순환 매장세는 계속 펼쳐지지만 우리 ETF 관점적에서는 일단은 정리를 하고 다시 22평 구간에서 지금 한 7% 정도 하락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시 공략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파동이 미리 지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데서 장점이 있잖아요. 코스닥 에너지 지표는 과연 위를 향하고 있을까요? 아래를 향하고 있을까요? 대표님 어때요? 네, 한번 보시면 3포인트 이하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의 에너지 지표가 8월 27일 날 지표가 1.1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8.5, 8.5 가면서 차트가 우상향했는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에너지가 7포인트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포인트 이하권으로 저번 주 수요일 정도였는데요. 눌림 2.4포인트를 보여주고 지금은 저번 마지막 연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 거래일이었죠. 5.8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저쪽에 고점에 9.3포인트 그리고 8.5, 8.5 저 숫자는 정확히 안 보이실 텐데요. 9.3, 8.5 그리고 5.8포인트인데 여기서 다시 8.5를 넘기지 못하는 흐름이나 아니면 넘긴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큰 쌍봉으로 에너지는 주가는 하락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글로벌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까지 보수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개별주 장세가 또 펼쳐질 수 있으니까 이쪽 위주로 집중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장이 예상될 땐 어떤 투자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실전 매매에 나설 ETF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 흐름 짚어주시면서 힌트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하락장이 예상될 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코덱스 인버스 ETF인데요. 이거는 1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1% 하락하면 코덱스 인버스 ETF는 1%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랑 똑같이 2% 하락하면 얘는 2%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추석 연휴 지나기 전에 가격 라인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비중은 한 50% 한번 잡아보자 말씀드렸는데 그때 라인이 7,050원에서부터 6,95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점이 얼마였냐면 6,955원으로 해서 비중이 거의 한 50% 매수를 받쳐놨다 하면 거의 한 47, 8% 정도는 매수가 다 잡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에 대해서 멘트를 드렸는데요. 그 자리는 올 가능성이 있고 안 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6,800원, 6,900원으로 언더슈팅이 나오면 지금 앵커님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비중 몇 %라고 제가 저기 앞에 화면 보시면 90%. 네, 보통 그렇게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90% 들어가세요라는 걸 경제TV에서 본 적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쵸. 몰빵 네. 뭐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몰빵이라는 말 자체도 근데 비중 90%라는 것은 네. 여기에서 눌림 파동이 나와서 내가 다소 포지션이 물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좀 메리트가 있을 때 저렇게 좀 과감한 90% 매수 구간에 대해서 전략을 말씀드리는데요. 좀 글쎄요. 궁금하신가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샀더라면 내리는 흐름만 보고 네. 오셨을 텐데 네. 그래도 크게 걱정 안 되는 거죠? 비중 네. 더 실으시라고 하시는 거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요. 7,500원대가 그러니까 8월 26일 날 코덱스 인버스 ETF가 고점 자리에서부터 하락 파동이 본격적으로 나왔는데요. 약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사셨다면 거의 한 16% 정도의 하락을 때려 맞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2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바닥 자리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지금 에너지 지표를 보시니까 에너지 지표 스토캐스틱을 보면 내려가요. 그렇죠. 바닥 내려가고. 쪽에 위치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여기서 확실한 수익에 대해서 좀 메리트를 좀 드리자면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바닥으로 나오는데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것은 별로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에너지 지표,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걸 쌍바닥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또 캔들상 역회된 숄더 패턴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지금 6,99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대 수익은 7,200원까지 그리고 레버리지 ETF도 현 구간에서는 또 공략도 가능한 구간이다. 근데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 비중을 무조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뭐 돈 100만 원이든 한 50만 원이든 해가지고 이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인버스 ETF는 증시가 하락했을 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투자 상품이다. 그렇게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 파동에서 올라갈 때 그리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하락할 때 얘는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인버스 ETF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가격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율 관련된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1,18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원화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환율이 제가 지금 화면을 제가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 돌파할 때 혹시 앵커님은 환율이 뭐 1,250원, 1,300원 간다 이런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요. 네, SNS 방송 보시면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요. 제가 그때 강력하게 생방송에서 그러셨군요.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1,180원짜리 구간이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는 환율이 다시 워낙 약세 쪽으로 위쪽으로 가면서 위쪽에서 패턴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좀 한참 나중에 1,200원, 1,250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익절 관리 그리고 비중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그런 위치다. 환율로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가격선에서 당분간 지속이 되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때 되면 저희 에너지 지표라든지 대표님의 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방향성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매주 월요일 시청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크의 강흥보 대표와 함께 ETF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면서 여러분들과도 인사 나누도록 하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